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복습 노트를 직접 활용하는 걸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복습 노트 지금 앞면에 표지 바로 안쪽에 있는 그 그림인데요. 오랜 이론서도 그렇고 복습 노트에도 제가 별똥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받고 싶은 전공 접수, "전공 75점 맞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쭉 따라가면서 소원 하나 빌고, "교육학 20점 맞게 해 주세요. 면접 시험 만점 맞게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빌어 빌면서 별똥별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입으로 표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로 하면요 좀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음 이제 그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저희가 복습 노트에 대한 실제 활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 7 페이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 보건 과목에 대한 구성을 가지고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학교 보건 과목은 이렇게5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 파트에 대한 건 이제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보건교사들이 모여서 공청회에서 이렇게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학교 보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목적, 중요성, 뭐 필요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회 범주, 뭐 법적 근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게 학교 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보건에 관련 인력 중에서 가장 1 차적인 담당자가 보건교사이거든요. 근데 보건교사는 지역사회 분과로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간호사들은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고 평가를 하는, 그래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 간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 과정을 보실 거고요. 그러면 보건교사가 간호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 보건 사업들은 지금 3 가지로 해서요. 그래서 보건교육, 보건교육,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 평가, 그리고 이제 환경, 교내 교외 환경 관리, 그리고 그 안전에 대한 거, 그래서 재난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저희가 그죠, 폭력 사고 예방. 그래서 폭력 사고에 대한 건 학교 폭력, 성폭력을 포함해서 이제 예방 관리에 대한 거. 그게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주축이 돼서 하게 되는 보건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건강 증진을 보는 이유는 결국 이런 보건 사업이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건강 증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에 대한 거, 원칙에 대한 거 본다고 했고, 각종 학교 실시하는 건강주의 사업들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 보건교사, 간호에서 각종 보건 사업을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보건사 선생님들은 실제 보건실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시설, 설비, 약품 관리도 하시고요. 기록물 관리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가 개강날은 학교 보건의 이해와 학교 간호 과정을 보셨었고요. 오늘은 이제 복습 루트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교 보건의 이해 파트에서 어떤 게 출제가 됐는지라고 해 가지고 이론서랑 동일한 표가 들어가져 있고요. 제가 복습을 하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를 짧게 찍어서 올려 드렸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제가 6번을 이제 이론서를 반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첫 번째 할 때는 기출 내용을 이론서에 표시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 위주로 읽으신다고 했고요. 이해하다 안 되는 게 있으면 이제 뭐 책을 찾든지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론서에 있는 수록이 되어 있는 마이맵을 보면서 이론서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 들어가서 다시금 정독을 하면서 내용 이해해 보시는 거고요. 네 번째, 이제 네 번째 읽으실 때는 요 복습 노트로 돌아오셔서 이 마이맵을 보면서 인출을 해 보는 거예요. 인출이 처음엔 잘 안 됩니다. 근데 인출을 해 보고 이론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안 상태에서 이론서를 읽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교 보건을 이해해 가지고 보시면 크게 이제 파트가요. 의와 기능, 뭐 역사와 정책의 변화, 그리고 관련법, 그리고 관련 인력해서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론서에 수록된 마이맵과 다르게 제가 청킹이나 또는 기억의 단서들을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첨킹 내용이나 기억의 단서들을 통해서 최대한 연상해 보시고요. 선생님이 이거를 연상해 보시는데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표시를 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론서를 펴고 이렇게 기억의 단서들을 작성해서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반복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인출을 해내실 수 있으실 거죠. 그래서 어 그렇게 해 가지고 네 마이맵 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면은 이제 계정 학습해서 가로 넣기를.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개념 인출 학습해서 인제 서술형으로 답을 해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마이맵을 보면서 인출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복원의 목적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학교 복원의 목적에서 떠올려 보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좀 떠올릴 수 있는 단서? 그래서 그러면 학교를 이루고 있는 대상이 누구지? 대상은 둘, 학생과 교직원과 둘이 가장 대표적일 거고 보건교사가 학교 보건의 1차 관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건교사가 어떤 활동을 제공하는 거지라고 해 가지고 한 가지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뭐지라고 해서 두 가지가 보면 건강 보호 증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내용이 아니지만 대상자가 둘이야 활동이 하나고 목적이 두 개라고라고 해서 떠올려 보시면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보건의 중요성 해 가지고 보면 그래서 학생 측면에서 큰 성능 이렇게 났잖아요. 그럼 떠올려 봐야죠. 큰 거. 범위가 크다. 20% 이상. 그리고 성장 발달 시기다. 능률적인 교육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교직원에서 보면 지역사회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맡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학교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지역사회 중심체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보건 사업 하잖아요. 그걸 하는데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 건강 증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보건 사업의 범위에서 보면 네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조금 더 기억하기 좋으라고 연봉 교환 요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바꿔서 해 보자."라고 제가 이론 수업을 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사업을 하는데 연봉이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연은 지역사회 연계 사업, 봉은 보건봉사, 그리고 보건교육 그쵸. 교는 그리고 환은 환경관리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네 가지 연봉 교환해서 외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1차 보건 의료하고 국제 보건에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하고 국제 보건을 제가 여기다 배치를 시켰는데요. 과거 1차 보건 의료와 학교 보건과의 관련성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보건 의료와 학교 보건의 관련성이 출제가 됐으니까 그때는 건강이 권리가 된 거예요. 그쵸? 건강이 권리가 됐고 건강권이 됐고 그러면 권리가 됐으면 국가에선 이거를 보장해 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했던 게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라고 하는 필수 보건 의료였습니다. 그래서 대두 배경이라고 하면 뭐 건강 문제가 다양했고 그렇지만 그리고 하지만 보건 정책은 되게 비주류,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리고 선진국에도 문제가 많은데 뭘 막 답습하고 그래서 이제 각국에 돌아가서 이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로 그래서 이렇게 필수 보건 의료만으로도 한 80-90%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념에 대한 거. 그래서 실과, 실질적이고 과학적이다. 포A. 그래서 접수지참 해 가지고 접근에서의 필수 요소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수용이 가능해야 되고 지불 부담 수준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대상자들이 참여해야 되고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보장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시스템을 갖췄겠죠. 그 시스템의 말단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학교 보건과의 관련성으로 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범위 위에 있었죠. 그래서 연봉 교환이라고 하는 게 네 가지 사업의 범위가 프라이머리 헬스케어에서 말하는 9가지 보건 사업을 모두 포괄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4A 접근법이 동일하고 그리고 의가 보시면 건강이 권리, 건강권, 그리고 건강은 평등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기본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 보건에 있어서 프라이머리 헬스케어 의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따로. 그래서 이런 틀로 출제가 됐었고요. 2025년
5학년도 문제에서 작년 11월에 보면 국제보건의 개념으로 나왔어요. 프라이머리 헬스케어일 때는 건강 형평성을 한 국가, 지역 사회 내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서 국가 간에도 이제 그 형평성에 대한 거, 모든 인류의 그 형평성에 대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2015년도까지 노력을 했고, 거기에 이제 극빈층을 좀 줄이자라고 했는데 너무나 성과가 좋았고, 그 뒤에 2016년도부터 2030년까지 15개년씩이니까, 그래서 그 건강 형평성에 대한 걸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목표 수립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떠올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 보건의 역사와 정책의 변화에서 보면 감심포교라고 해서 감염병 관리하고, 그리고 신체 검사기, 포괄적 건강 관리기, 그리고 보건교육 과정기 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과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뭐 90년대 나왔던, 그래서 재정 공포는 1967년도에 학교보건법이 제정되고 공포가 됐던 거고, 그 등교 중지는 언제 누가 하느냐? 학교의 장이, 감염병 환자, 의사 환자, 그리고 병원체 보유자가 있을 때.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누가 하냐? 그러면 학교의 장이.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이하고 입학하고 90일 안에 한다. 생명이 위급한 학생의 발생 조치. 여기서 자문 2개. 그러니까 미리 선행되는 사전 조치. 그러니까 사전 조치가 2개. 그리고 쇼크, 관련된 쇼크 2개. 그래서 그걸 또 떠올려 보는 거죠. 그리고 보조 인력의 역할에서 보조 인력은 누가 하냐? 간호 면허증 있는 사람이. 그리고 어떤 역할들을 하냐라고 해서 보면 뭐 투약행위들 응급처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제 보건교사가 하게 되는 뭐 각종 질병 예방 처치, 건강 관찰, 건강 상담할 때 협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역할을 2가지, 자격 기준에 대한 거 1가지, 그리고 이제 역할에 대한 거를 2가지.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단서로 해서 계속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떠오르지 않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거를 찾아가서 써서 어떻게든 이런 기억의 단서들을 써서 기억을 해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 인력해서 보면 학교보건 관련 인력이 누구야? 가장 주축은 보건교사. 그리고 학교의사, 학교약사, 학교장, 교육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건교사라고 했고, 2번째는 학교장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교사가 하는 일에 법적인 책임은 대부분이 다 학교회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틀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 최대한 이제 그 단서들을 좀 넣어 놓은 거죠. 배치 기준에서 모든 학교에 두어야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2인 배치해 가지고 36학급 해 가지고 봤어요. 직무했는데, 직무를 제가 13가지를 쭉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요. 이거를 또 좀 구조화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보건 계획은 수립하고, 뭐 수립하는 거 1가지,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보건교육과 관련된 거 2가지. 그래서 직접 보건교육하기도 하고, 뭐 보건교육 자료를 그 수집 관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학교, 그러니까 협조를 하는 게 또 있어요. 협조. 근데 그 학교 협조하는 게 2가지요. 그래서 건강 진단을 할 때 준비해 주고 실시 시에 협조를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평상시에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 관찰을 하고, 의사가 상담이나 평가를 하게 되면 또 협조해 주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협조해 주고 협조해 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음. 그리고 그 이제 협조해 준 거 2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보건 지도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 처치랑 뭐 보건 지도에 대한 게 있고, 그리고 보건 지도를 위해서 가정 방문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신체 허약한 학생에 대해서도 보건 지도 해주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조화를 해보셔서 이제 기억을 해 나가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건 지도 하는 게 있고, 또 기타 해서 이제 보건 관리에 대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행위. 그래서 의료행위는 5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외응부 진략해 가지고, 그래서 그 외상들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외, 그리고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그리고 부상과 질병 악화 방지 위한 처치, 그리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질병자의 요양지도에 관리거든요. 근데 그 건강 진단 결과 발견된 그 질병자의 요양지도 관리.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4가지를 할 때 필요한 의약품의 투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학생 건강 기록부의 관리.
해서 뭐 관리가 이제 한 가지 요런 정도가 들어가면 이제 13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건교사들의 역할이 이제 직접 간호 제공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되면서 리더십이 같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 요구된 리더십 해 가지고 현대 리더십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던 거고요. 관리자고 리더십이 다른 거 우리가 봤었잖아요. 관리자는 이제 그 해야 하는 걸 정해 놓고 그걸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관리자.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정해 주는 게 이제 관리자라고 하면 해야 할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거. 그게 리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한 자질인 거죠. 그래서 변혁적. 그러면 배영까지 해 가지고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카리스마라고 하긴 했는데요. 어 배영가자, 뭐 카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지적 자극이니까 요거를 자로 해서 지적 자극 요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변혁적. 근데 리더가 "배영하러 가자." 이렇게 하면 변혁적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배려, 개별적 배려해 주고 그리고 영감적으로 동기부여해 주고 그리고 카리스마 그리고 지적 자극 주고 하는 거고요. 서번트라고 하면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리더의 헌신이 거기에 소속된 대상자들이 지도자를 따라서 같이 헌신하게 만든다라고 했고요. 셀프니까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성은 이제 인식 두 가지, 관리 두 가지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식 두 가지가 자기 인식에 대한 거하고 사회에 대한 인식을 잘하고, 그러니까 뭔가 변화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사회가 바뀌는 거, 이걸 빨리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관리는 자기의 관리고 이제 관계 관리를 잘하는 거. 그게 이제 감성적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조인력 해가지고 활동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투약행위들 응급 처치에 대한 거고 그리고 그 각종 질병 예방 처치 그리고 건강 관찰 그리고 상담 시의 협조 해서 있고요. 그리고 의사하고 약사 직무 해 가지고 요것도 이제 범주로 자문 두 가지, 지도 두 가지, 뭐 상담 그리고 진단 평가 한 가지. 그래서 의사 직무는 6 가지이고 약사 직문 해서 약사 직무는 그러니까 약사의 직무는 이제 자문이 3 가지인데요. 학교에 쓰는 의약품 독극물에 대해서 이제 사용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험 검사해 주는 거. 이렇게 포함이 되고. 그리고 학교장의 직무에서 보면 보건봉사에서는 이제 검사 3 가지에서 학생에 대한 검사하잖아요. 건강 검사하는 거고 그리고 별도 검사도 하죠. 그리고 정신건강 상태 검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관리 내용에서 또 보시면 그 관리에 대한 내용이 학생들에 대한 이제 관리해 주는 거죠. 보건 관리해 주고 교직원에 대한 보건 관리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 건강이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거 이렇게 3 가지. 그리고 보건 교육해서 학생에 대한 교육도 해 줘야 되고 교직원에 대해서 응급처치 등에 관한 교육을 해 줘야 하는 거고. 그리고 환경 관리에서 보면 식품위생과 그러니까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시설 장비 점검도 하고 안전 교육도 해 주는 거. 그래서 있고 그리고 보건 행정과 관련해서 보면 학교 이제 건강 증진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요. 등교 중지 그리고 건강검사 기록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건교사 직무 중에 있어는 실제 법적인 건 학교회장한테 있거든요. 그리고 휴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교는 이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어 휴업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 확인 예방 접종 완료 여부 확인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큰 돌 집어넣는 거라 생각하고 자꾸 떠올려 보시고 떠오르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표시하셔서 네 그걸 계속 가셔서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학교 건강 증진 계획에 대한 거 수립해야 되고 위원회에서 보면 학교 보건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보호구역에 대한 걸 두 가지가 설정고시하는 거하고 그리고 설정고시에 대한 거랑 그리고 조치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임맵을 보면서 계속해서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정 학습을 가서 보는데요. 여기 보면은 쭉 읽어 가시면서 여기 네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습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오늘 1월 5 일이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쭉 떠올려 보시면서 "내가 모르겠어."라고 하면 그 앞에다 이렇게 표시하시고 그걸 다시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실 때 내가 1월 20일 날 뭐 다시 봤다. 그래서 1월 뭐 20일 요렇게 써 두고요. '아 요건 여전히 모르겠네. 아 요거는 요걸 모르겠네.' 요렇게 해서 표시해 가지고 이렇게 반복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그 안에 날짜를 쓰셔도 상관없고요. 어떤 식으로 표시하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념 인출학습 여기 이제 답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개념 인출학습해서 보시면 학교 보건의 중요성을 학생 측면 세 가지로 이야기해 봐라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큰 성능 그래서 여기에 많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리고 성장 발달 시기고 교육학의 능률적인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출간할 때마다 이론서랑 같이 나왔기 때문에 페이지를 못 써 놨는데요. 페이지 24 이렇게 써 두시면 그다음에 가서 빨리빨리 찾아보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천 과정은 26 페이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감신포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감신포교 그래서 보면 감염병 관리기, 신체 검사기, 포괄적 건강 관리기, 이제 그 보건 교육 과정기. 그래서 여기서 좀 더해서 보면 이제 건강관에 대한 걸 같이 보시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권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또 페이지 30 페이지 이렇게 쓰시고 권리에 대한 거. 왜냐면 국민에 대한 거는 권리인 거고 건강이.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 의무, 책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건강 요구가 서비스 요구가 생길 때마다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건강권인데요. 국가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관 제1차 보건 의료의 필수 9가지 요소라고 했는데요. 이건 학교에서 하고 있는 4가지. 그래서 연봉 교환해 가지고 그래서 지역사 연계 사업, 보건봉사, 보건교육, 환경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4가지에 포함이 되는 9가지 사업이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써 보시는 거에서 이 건강 문제와 관련된 게 3가지거든요. 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거, 풍토병에 대한 거, 흔한 질병과 상해에 대한 거. 3가지가 이제 건강 문제하고 관련된 거. 건강 문제랑 관련된 거 3가지. 그리고 생활 관리하고 관련된 거. 그래서 생활 관리해 가지고 생활 관리를 해 주는 게 2가지. 그래서 식수하고 안전한 식수하고 기본 위생에 대한 거 그러니까 묶여서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식량 공급 영양 증진에 대한 거 1가지. 그리고 이제 보건 사업을 제공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공하는 보건 사업이 2가지. 모자 보건 사업이랑 정신 보건 사업.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건 교육을 통해서 보건교육 그리고 의약품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해서 하시면 이렇게 나누어서 암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그래서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는 거였고요. 새천년 개발 목표에 대한 거. 그래서 새천년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의 명칭을 제시하고 새천년 개발 목표예요. 해당 목표의 실천 목표 8가지라고 했는데 실질 목표 실질 7가지 그리고 실천 1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 목표 7가지에 대한 거라고 하면 빈곤 줄이는 그리고 보편 교육 달성하는 거, 성평등 달성하는 거 요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이 이제 지속적으로 보장이 되는 안전한 환경으로 보장되는 거. 그리고 이제 건강과 관련된 게 직접적인 건강 관련된 3가지가 있는데 아동 사망률 줄이는 거. 아동 사망률, 아동 사망률을 줄이는 거고 그리고 모성 보건을 모자 보건, 뭐 모성 보건을 증진하는 거. 아동 사망을 여기서 아동 사망률을 줄이는 거. 모성 보건 수준을 증진시키는 거. 그리고 HIV 감염이나 에이즈, 그리고 말라리아 그리고 이제 각종 질병의 퇴치라고 하는 게 직접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 7가지 중에 보면 이거를 뭐 아동 사망률 줄이고 모자 보건 수준을 높이고 각종 질병에 대한 퇴치 수준 그러니까 퇴치를 하고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7가지에다가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 그러니까 국제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게 실천 목표 한 가지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에서 보시면 이제 초등학교 신입생이 완료해야 되는 예방접종의 종류 11가지라고 했는데요. 11가지를 답하고, 이거는 태어나자마자부터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부터 해서, 뭐 2, 4, 6개월 맞은 DPT, 그리고 12, 15개월을 맞은 뭐 MMR,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져서 11가지를, 그리고 새로 입학한 날도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예방접종 4가지라고 해서,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 건강 기록부는 11가지를 다 기록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요. 실제 지역사회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 이 4가지에 대한 거죠. 그래서 DPT에 대한 거 하고, 그래서 DPT 4차, 뭐 MMR 해가지고 쭉 2차에 대한 거 하고, 그리고 폴리오, 예, 폴리오 2차, 그리고 그 폴리오에 대한 거고 한 가지가 폴리오가 4차고요. 그리고 일본 내염. 일본 내염은 이제 사백신이냐 생백신이냐에 따라서 사백신이면은 이제 4차가, 그리고 생백신이 이미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다 쓰시기보다는 뭐 DM 폴리오 해가지고 뭐 5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D4 뭐 그래서 M2 그래가지고 5, 4 그리고 일본 내염해서 사백신은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D51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EM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기억을 할 수 있게 써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조 인력에 대한 역할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그 투약행위대 응급처치에 대한 거 하고, 그리고 예관상협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방하고, 그리고 그 관찰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그래서 그 상담하고 하는 게, 그래서 예방을 위한 예방 처치하고, 그리고 건강 관찰하고 건강 상담하는 게 보건교사 업무거든요. 이걸 할 때 이제 그러니까 등의 보건 활동에, 그러니까 그 이거에 대한 협조 등의 보건 활동을 하는 거죠. 여기 할 때 이제 보건교사한테 협조하는 거, 예관상 그래서 협조하는 거. 그리고 봉사 직무에서 13가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거는 우리가 마이맵에서도 이제 범주를 좀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그 수립하는 거 하나, 뭐 환경관리 업무 하나, 그러니까 수립하는 거 하나, 환경 업무 하나, 그쵸? 그리고 협조하는 거 2개, 뭐 이렇게. 그리고 보건 지도하는 거 3개. 써놓고 이런 단서들. 그리고 보건교육과 관련된 거 2개. 그래서 그렇게랑, 그리고 이제 보건실, 실제 그 보건실 운영해가지고 시설, 설비, 약품에 대한 거 해가지고 1가지, 그리고 기록부에 대한 거 또 1가지, 그리고 의료 행위가 5가지라고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범주가 많긴 한데요. 이렇게 나누어서 좀 떠올려.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떠올렸다 보면 문장으로 보면 떠올리지 말고 요걸 보면서 그러니까 최대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정의라고 했는데요. 관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관리하고 다르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서번트라고 하면 섬김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봉사하고 헌신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섬김.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 봉사가 헌신하는 거예요. 리더가. 변혁적. 그래서 변혁적인 거, 뭐랬어요? 배영. 리더가 와가지고 갑자기 배영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어 그 개별적 배려하고, 그리고 영감적 자극에 대한 거 하고, 그러니까 동기부여, 그리고 카리스마하고, 그리고 지적 자극에 대한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방법에 대한 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를 가지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음, 여기까지 해서 네, 그 학교 보건의 이해에 대한 걸 보셨고요. 학교 간호 과정부터는 제가 마인맵 위주로 해가지고 같이 좀 정리를 하시고, 이제 계정학습, 개인학습에 대한 거는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 감을 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간호 과정에서 다시 간호 과정 마인맵을 정리할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